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깊숙한 얘기들을 수집하고 또 추가 취재해서 매주 1월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정가 뒷담화 3월 8일 인사드립니다. 저도 청와대를 오랫동안 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쥐고 있는 권력 주변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 중에서 내부 권력 투쟁, 헤게모니 쟁탈전은 특히 임기 초반에 아주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자,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또 좀 정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부분이죠. 뭔가 좀 비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아마 이재명 정권 출범한 지 한 이제 9개월 정도 됐나요? 극초반에 상당히 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권력 내부 이너서클에서 뭔가 심각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헤게모니 쟁탈전이죠. 특히 이재명은 이 권력 기반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원래 민주당 계열 좌파의 대주주도 아니었고 또 5개의 재판을 조롱조롱 달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느라고 이런저런 빚을 많이 졌습니다. 좌파 안에서. 그래서 권력이 그만큼 허약한 거죠. 그런데 이 다른 좌파 진영에서 지금 뭐 김어준, 정청래, 또 그 뒤에 문재인, 조국도 있죠. 이재명을 포위를 하고 있는 다른 좌파 정치 세력에서 뭔가 그 거대한 지금 압력을 놓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주도권을 본인들이 사실상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의 최근 행태가 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우선 지금 이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지금 상황은 이란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금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죠. 롤러 코스피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롤러 코스터 같은 코스피라고 해서 거기다가 환율이 급등을 하고, 그리고 또 유가, 기름값이 막 뛰면서 물가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에 주력하기보다 이재명은 지금 두 가지에 신경을 쓰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죠.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국빈 방문을 간 그 현장에서 SNS에 글을 올려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뭐 이재명에게 돈 준 적이 없다. 뭐 본질과 본질에서 벗어난 누가 돈 줬다고 수사하는 게 아니죠. 돈을 대신 북한에 내줬다고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소를 한 거고. 근데 어쨌든 그 좌파 매체, 민들레에 넣은 그 좌파 매체 기사 한 줄을 가지고 이 SNS에 올려서 마치 이 검찰을 완전히 악마화해서 자기 수사를 조작해서 기소했다고 해서 무슨 뭐 납치 살인범이나 강도범보다 더 나쁜 짓이다. 이렇게 막 몰아붙이는 그 상황이 비정상적이죠. 지금 이 엄중한 국가의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느라고 급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그것을 이제 그 사법 리스크 셀프 방어고, 오늘은 좌파 안의 권력 투쟁에 대해서 직접 참전을 하는 듯한 그런 글을 또 올렸습니다. 오늘도 어떤 날입니까? 지금 내일 그 코스피가 개장을 하고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고, 그러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지금 당장 지상전에 미군이 뛰어든다. 공수부대가 파견되고 있다. 그 중동 지역에, 이란에. 그런 이야기 나오고, 더구나 지금 주한 미군 전력 자산들,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것이 이미 중동으로 다 빼내고 있다. 곧 지상군도 빼낼 거다. 그러면 우리 방어체제에 엄청난 구멍이 뚫리죠.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권력 안의 자기들 권력 내부 투쟁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뭔가 좀 그런 국가 위기 상황도 안중에 들어오지 않는 그럴 정도로 이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뭐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제 이 과거 취재나 이런 느낌상 경험칙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재명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X, 옛 트위터죠. 여기 글을 통해서 지금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까지 다 참견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내부를 비판을 하는, 권력 내부를 비판을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집권을 했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집권을 한 세력, 그 안에서 자기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 세력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글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집권 세력, 이제 자기 말고 집권 세력, 이제 좌파 진영이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자,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내부를 공격하는 겁니다. 지금 그 전부터, 초반부터 명청전쟁,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었죠. 이재명과 정청래 전쟁. 그리고 이것이 최근 들어서는 조국당과의 합당 파문을 거치면서는 어명전쟁, 김어준과 이재명의 전쟁. 초반부터 이런 이야기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글이 나온 겁니다.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다. 말을 맞는 것이죠. 그러다 본인이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갈라치기를 하죠.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이거는 일종의 구실입니다. 너네들한테, 그러니까는 좌파 진영 안의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김어준이나 정청래 또는 추미애 이쪽에 끌려다닐 수는 없다. 이 이야기를 국민통합이라는 이런 명분으로 포장을 해서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너희들한테 끌려다닐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 정청래, 김어준을 겨냥하는 거죠. 정치적 입지. 다음 당권을 다시 장악을 하려고 8월 전당대회에 대비해서 조국과의 합당을 추진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의 정치적 입지나 선거 유불리가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편익에 앞설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본인은 국정을 하고 있는데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불만. 자, 이게 국민 통합 이런 포장을 했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어떤 국민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내부용 메시지라는 것을 명확관화합니다. 왜냐하면은 최근까지만 해도 국민 통합은커녕 갈라치기를 계속해왔죠. 불과 얼마 전에 2차 내란몰이 특검 다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3대 사법악법, 법 왜곡죄하고 대법관 정원법하고 재판소원제,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서도 이 역풍을 우려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민주당 안이나 좌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그대로 사인해버렸죠. 완전히. 그런데 무슨 국민통합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주택자를 거의 악마화하는 그런 메시지도 계속 발신을 하고 있고, 유가가 폭등을 하니까, 기름가 폭등을 하니까는 또 주유소에서 사재기를 하고 있다. 또 이렇게, 어쨌든 국론을 분열시키는, 갈라치는 이런 식의 지금 국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이거는 국민 통합 이런 것보다는 유이재명이라는 세력, 새로 등장한 유이재명이라는 세력을 등에업고 내부 권력 투쟁을 벌이는 그 차원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정청래와의 관계가 지금, 악화 일로를 치닫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달해 있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그 전에, 일단 집권을 하고 나서, 당을 친정체제로 구축을 하려고 했죠. 이재명은. 그래서 자신의 이 핵심 신보, 코털, 박찬대를 내세워서 당을 장악을 하려고 했는데, 김어준이 미는 정청래가 당권을 가져가 버렸죠. 그 이후부터 계속 정청래는 오히려 김어준에게 이런저런 당무 보고를 하는,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식의 국정 운영을 당 운영을 해왔고, 그것이 결국 이재명에게 계속 걸림돌이 된 거죠. 여러 차례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정청래가 검찰 해체,
여기에 대해서 치안을 정해놓고 막 밀어붙였습니다. 이재명은 역풍을 우려해서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무시를 하고 정청래가 밀어붙여서 결국 지금 검찰 해체됐죠. 시한부 생명으로 붙이는 겁니다. 사형 선고받고 유예 기간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최근만 해도 이재명을 패싱을 하고 조국당하고 합당을 하려고 해서 이게 반란이다. 그래서 친명 쪽의 이현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정청래가 반란 일으켰다고까지 표현을 했죠. 친위 쿠데타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결국 진압이 됐지만 그 후유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이 패싱당한 그 합당 과정, 추진 과정.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떻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하고 오찬을 하는 그런 모습을 사진을 한 장 찍으려고 했는데 바로 그 전날 밤에 정청래가 그 세계 악법, 사법 악법 3개 이거를 법사위에서 강행 통과시킴으로써 그 다음날 그걸 무산시켜버렸죠. 무산시키니까 이재명이 원래 이재명, 장동혁, 정청래 3자 회동을 하려고 했는데 장동혁이 그 전날 그런 그 강행 통과 때문에 불참을 하면은 정청래하고 둘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또 무산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그 상황만 봐도 이재명하고 정청래가 두 사람이 이 밥상에 같이 앉기도 꺼려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갔다고 바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어느 정도 관계 같으면은 국민을 의식을 해서라도 그렇게 안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이 밥을 먹지. 그런데 밥상을 엎어버릴 정도의 그 관계 악화가 됐는데 최근에 이게 더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하고 연대를 한 김어준의 팬카페에서 그때 이재명 탄핵 이야기가 나왔죠. 좌파 대통령이라고 탄핵 못할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도 김어준의 딴지일보 팬카페 이런 데는 이재명 탄핵 이야기까지 막 나오는 상황입니다. 심각한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정도지 안에서 어떤 지금 갈등이 서로가 서로를 겨냥을 한 어떤 공작들 이런 것도 펼쳐지겠죠.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일요일이죠. 휴일에 이러한 사태로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내부에 대해서 이렇게 견제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다. 그러니까는 헤게모니 쟁탈 전에 일종의 직접 참전을 한 이거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최근만 해도 이재명이 부재 중에 그 필리핀 가실 때 김어준이 김민석을 공격을 했죠. 김민석은 왜 지금 중요한 인물이 됐느냐 하면은 다음 8월 달에 전당대회 때 정청래에게 도전을 한 친명계의 주자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한 명이기 때문이죠. 김민석이냐, 지금 새로 등판을 할 송영길이냐, 이 정청래에게 맞설. 근데 일단 김민석을 계속, 정청래 뒤에 있는 김어준이 견제를 했습니다. 그때, 서울시장, 여론조사 대상에, 김민석이 나를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계속 여론 대상에 올렸죠. 그거는 당권 도전하지 말고 서울시장 나가 이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이재명이 이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가버렸죠. 국빈 방문한다고 뭐 좋은 예우 받으면서 뭐 축복받고 막 이런 거기 가버렸기 때문에 김어준이 그걸 은근히 비판을 했습니다. 비판을 하면서 국무회의도 한 번 안 열었다. 김민석이 국내에 남아있는데 그리고 아빠 없는 자식 같은 느낌이었다. 또 뭐 빈집털이 당하는 격이다. 이렇게 하니까 또 김민석이 발끈해서 반발을 하고 총리실에서 아니야 우리가 매일 대책회의 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앞으로 김어준이 이재명 쪽 그리고 나중에 당권 경쟁할 때 친명 쪽을 공격할 때 가짜뉴스 김어준의 특기는 가짜뉴스죠. 가짜뉴스를 괴담처럼 막 유포를 해서 막 선동을 하고 그래서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예고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게 국무회의를 한 번 안 연 거는 맞죠. 근데 그 대신 매일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민석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가짜뉴스 비슷하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지금까지는 우파를 향해서 가짜뉴스 가지고 막 공격을 했는데 좌파 헤게모니 쟁탈전에서도 김어준의 특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게
지금 당장 닥치고 있는 2월 지방선거 공천 갈등, 그리고 8월달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김어준이 반격을 할지,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김어준의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 수가 떨어졌다고 해서 힘이 약해졌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김어준은 특기가 있죠.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이재명 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되기는 어렵고, 그러므로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으니 이재명이 휴일에 이란 사태 와중에 이런 메시지를 낸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얼마나 이 양쪽이 격해져 있나 하면은 법적 분쟁도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서 김어준을 고발하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서로 건너는 것이죠. 김민석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해서 좌파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이재명 쪽이죠. 여기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면서 김어준은 반명수계다, 반 이재명 수계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수계라는 프레임을 써먹었죠. 이제 김어준은 반명수계다, 이런 프레임을 또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김어준이 그냥 당하지는 않겠죠. 뭔가 가짜뉴스로 또 대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좌파에서 김어준을 고발을 하면서 김민숙과 정청래의 갈등을 획책했다, 당정관계의 분열을 조장했다, 자, 이런 글이 올라온 그 시점에 이재명이 SNS에서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청래 쪽을 겨냥을 한 그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뭔가 심상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일어난 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서 딴지일보에, 김어준을 딴지일보에 한준호에 대해서 계란 테러를 하겠다는 예고 글도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한준호가 친명이죠.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출마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어준 쪽, 정청래 쪽이 반대를 하죠. 그쪽 지지자들이. 그래서 한준호에 대해서 계란 테러 하겠다, 이런 예고 글까지 올라오고 있고, 이재명의 신복인 강덕구는 또 조국하고 감정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전선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안에서 무슨 이재명이 이런 글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을 충분히 하게 됩니다. 이제 공천 갈등, 8월 전당대회까지 가면 파국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이재명 체제가 워낙 허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재명을 공격을 좌파에서 하게 되면은 좀 친명 쪽에서는 공소 취소를 추진을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공소 취소가 물 건너가고 재판 재개 움직임도 나올 수 있고, 또는 김어준 팬카페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이재명 탄핵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변수가 하나 있죠. 송영길이 이번에 인천 보궐선거 개항을이든지 지금 김남준하고 겨루고 있는 개항을이든지 아니면은 박찬대가 인천시장에 출마하면서 보궐선거가 확정이 된 곳이 있죠. 거기 인천 연수갑을 통해서 다시 원내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친명의 간판이 되면서 정청래하고 맞대결을 벌이고, 그 뒤에 이쪽은 김어준이 있고 이쪽은 이재명이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면은 갈등이 더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재명이 올린 글이 그런 상황까지 다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 의식을 느껴서 썼을 수도 있다.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드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 부분은 그대로 각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좌파가 갈등을 하고 충돌을 하고 권력 다툼에 들어갔지만은 여전히 우파를 괴멸을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동을 일치시키고 있죠. 세계 악법을 발효시킨 것도 그렇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을 하기 위해서 같은 조롱을 당하면서 탄핵 이야기까지 나오는, 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좌파의 대분열이 우파에게 그냥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좀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가 뒷담화에서는 이재명이 이란 사태 과정에 그것도 휴일에 갑자기 글을 올려서 이 좌파 내부에 대해서 견제구를 던지는 경고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을 보면은 뭔가 우리가 아는 것,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